이제 쌤이 함수 극한 강의 올려놓은 거 보긴 봤겠지만 어쨌든 간단하게 한번 개념 소개를 좀 해줄게. 자, 우리가 이제 극한에 대해서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모르는 미시의 세계나 거시의 세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숫자라는 게 뭐 천이든 만이든 이런 게 큰 게 아니고 1억, 1조 이런 게 큰 게 아니고 그것도 훨씬 더 큰 거. 그래서 무한대라는 개념에 대해서 처음 배울 건데 그 무한대라는 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커지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쌤이 아마 강의에서도 좀 강조를 했을 텐데 여기 보시면 무한대는 여기 안 써 있나? 여기 있지? 참고에 써 있죠. 무한대는 이제 수가 아닌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커지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지. 어떤 무한대가 숫자다. 그러니까 무한대랑 이 무한대랑 약분하면 뭐 약분이 된다 이런 느낌으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커지고 있는 상태니까 계속 커질 것이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 이제 그 극한이라는 건 진짜 그 미시의 세계까지 보는 건데 우리 쌤이 미시랑 거시라는 말을 많이 쓸 거예요. 미시, 거시. 이거 무슨 뜻이냐면 이게 우리 미세하다 할 때 미자 있잖아, 그렇지? 미세하다 할 때 미자를 써서 되게 엄청나게 작은 세계. 0.0000 해서 0이 한 2억 개 붙어 있는 거 뒤에 1 하나 있는 정도의 미시의 세계. 그리고 거시의 세계는 이제 거대하다 할 때 거자 쓰는 그거야. 그래서 미시와 거시를 좀 볼 건데, 자, 요 그래프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면, 요 A라는 점. 이걸 해석할 때, 리미트가 뭐야? 우리 이제 그, 영어 배우잖아요. 리미트. 한계, 극한, 이런 뜻이지, 그치? 그래서 이거 극한이라는 뜻이고, 리미트, x가 a의 극한값. 그러니까 뭐냐면, x는 우리 정의역이잖아, 그치? 그 정의역이 a라는 값으로 겁나 가까이 갈 때 라는 뜻이야. 여기까지 이 리미트 x가 a로 갈 때가 무슨 뜻이라고? 정의역이 a로 가까이 갈 때, 알겠지? a로 가까이 갈 때 그럴 때 fx 값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fx 값이 뭐야? 함수 값 말하는 거 아니야. 얘가 a로 가까이 갈 때 함수 값은 어디로 가고 있냐라고 보니까 l로 가까이 가고 있네, 그치? 그래서 우리 l 이렇게 표현. 여기서 자 이제 너네가 쌤이랑 처음으로 그 개념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 하는데 이 개념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뭐든지 여기 써 있는 거 다 한국말로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여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이렇게 읽으면 죽어도 문제 못 풀어. 한국말로 계속 번역해줘야 돼. 정의역이 a로 가까워질 때의 함수값은 어디로 가까워지는가? 이렇게 물어봐야 돼. 그럼 이제 우리가 거기서 옛날에 뭐 1학년 때나 중학교 때 함수값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살았다. 그러면 그 함수값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야. 알겠지? 그 질문의 디테일은 그런 식으로 찾아가면 좋겠다. 자, 그래서 이 단원 이후로 나오는 모든 미적분 원에서 다루는 모든 내용은 전부 다 그래프가 쟁점이야. 그래프를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되고 그래프를 쓸 줄 알아야 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라고 여기 적혀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 이제 이런 거 뭐 fx가 2차 함수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생겼어. 그래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즉 우리 무한대라는 건 x축의 오른쪽 끄트머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로 쭉 갈 때, 그지? 그럼 정의역이 일로 쭉 간다는 건 그래프 따라서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지. 위로 쭉 올라간다는 얘기는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를 나타낼 거잖아, 그치? 그래서 무한대, 걔는 어디로 간다라고 딱 얘기할 수는 없어. 그래서 그걸 우리가 무한대라고 쓰고 이 친구를 발산이라고 할 거야. 발산. 그 뭐 발산이라는 단어는 국어 시간에도 많이 들어봤잖아, 그렇지? 뭔가 계속 이렇게 발산한다, 그렇지? 수렴한다, 발산한다 이런 얘기는 당연히 국어 시간에도 많이 들어봤으니까. 그래서 우리 이렇게 값이 나오는 경우를 수렴한다, 어느 곳으로 모인다라고 수렴한다라고 하고, 얘는 이제 끝도 없이 커지거나 끝도 없이 작아지거나 하는 형태를 발산한다라고 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적분 2를 들을 친구들은 총 3가지의 발산 수렴 형태가 있는데 x가 a로 갈 때 fx를 다루는 방법 3가지는 수렴, 그리고 발산. 발산은 무한대 발산이랑 마이너스 무한대 발산이 있고, 그리고 발산의 종류가 하나 더 있어. 무한대랑 마이너스 무한대랑 진동. 진동이 뭐냐면 그냥 알아만 나, 알겠지? 진동이 뭐냐면 이런 거야. fx가 마이너스 1의 x제곱
어때? 그 x가 이제 정수일 때만 보통 자연수일 때만 보통 쓰는데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지, 그치? 그래서 이거는 보통 수렴의 발산에서 많이 쓰는데 그냥 이제 미적분 2에서 할 거니까 지금은 안 쓸 건데 그냥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알아두세요. 알겠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럼 얘는 1로 가는 애야, 마이너스 1로 가는 애야? 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지, 그치? 그런 친구들도 발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무한대랑 마이너스 무한대에 대한 개념을 배울 건데 마이너스 무한대에 대한 개념은 잘 안 배울 거예요. 왜냐면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개념은 조금 어려운 개념이야.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개념 자체를 우리가 그래프 보고 하는 건 상관없지만 실제 문제 풀 때는 좀 어려워. 예를 들면 쌤이 너네한테 뭐 이런 그래프에 x가 무한대로 갈 때를 구하세요. 그러면 이 참수의 모양을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처음 보는 함수 뭐 이렇게 뭐 ln 2의 x제곱 플러스 뭐 a 로그 3의 x 이런 이상한 그래프가 나올 거 아니지? 이런 이상한 그래프가 나왔을 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걸 구하세요. 그러면 못 구한단 말이야. 그래서 기준점은 항상 무한대로 구할 거야. 그래서 쌤이 이따가 치환해서 무한대로 구하는 방법도 알려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극한값이라는 게 존재하기 위해서는 왼쪽에서 오는 값이랑 오른쪽에서 오는 값이 서로 같은 곳으로 모여줘야지만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해. 그래서 오른쪽에서 오는 값을 우극한이라고 하고 어떤 값 옆에다 플러스 이렇게 표시할 거고 왼쪽에서 오는 값을 좌극한이라고 하고 옆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이제 이거 미적분 배울 때 이런 걸 많이 헷갈려 해.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내가 계속 한국말로 읽어보라고 하는 거야. 마이너스를 어디 붙여야 돼? 그러면 여기 이게 갑자기 원래 잘 하던 마이너스 1도 못 써. 내가 너네한테 뭐 마이너스 1의 극한값 구해봐 그랬더니 갑자기 이지랄 하고 있어. 분명히 내가 마이너스 1의 극한값 구하라고 했으면 마이너스 1 쓰면 돼, 그치? 근데 마이너스 1의 좌극한값 구해봐 그럼 마이너스 1 쓰고 거기다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한국말로 계속 읽어. 너네도 실제로 문제를 풀 때 x 정의역이 마이너스 1로 가는 좌극한 값, 그치? 왼쪽에서 오는 값이다. 이렇게 한국말로 계속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겠다. 그래서 뭐다?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는 얘기 문제에서 나올 거야. 다음 함수에 극한값이 존재할 때 라는 문제가 나오면 뭐야? 너는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은지를 확인을 해줘야 된다. 알겠지? 자, 그래서 극한에 대한 성질은 딱 여기다 밑줄 치시면 돼요. 자, 요거를 그냥 던져주면 너희가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헷갈린단 말이야. 이게 무슨 뜻이야? 한번 해석해 볼래? 얘랑 이거 지금 문제에서 봐봐. 이거 존나 잉글리시 아니야? 리미트 x가 a, fxl, 리미트 x가 a로 할 때 gxm 1대 이렇게 해놨어. 그치? 이걸 해석할 수 있겠냐고. 이게 존나 쟁점이야. 근데 봐봐, 한국말로 표현해볼까? fx에서 x가 정의역이 a로 갈 때의 극한값이 l이고 gx에서 a로 갈 때 극한값이 m이다. 그지? 각자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걸 얘기해 준 거야. 극한값이 l이고 극한값이 m일 때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쌤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야?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한국말로 번역 못한다? 그럼 앞으로도 못 풀어. 앞으로도 못 풀어. 쌤이 이제 오늘 이제 7월 모의고사를 봤잖아요. 오늘 7월 모의고사를 보는데 7월 모의고사를 본 고3들도 마찬가지야. 거기 있는 이런 주어진 것들을 해석하지 못하잖아. 그러면 문제를 시작할 수가 없어. 사실 그 문제는 쉬운 문제인데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순간에 이제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뭐라고 써놓으면 극한값이 존재할 때 라고 써주시면 돼요. 극한값이 존재할 때 fx와 gx의 극한값이 존재할 때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fx랑 gx의 극한값이 존재할 때, 그러니까 극한의 성질은 언제만 성립하는 거야? fx랑 gx의 극한값이 존재할 때만 성립하는 거야. 그러니까 극한값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갖다 이 성질을 쓰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문제든 너네가 해석한 정의든 어디서든 극한값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쓰라는 얘기야. 자,
요 상수 빼내는 거 우리 시그마에서도 했었지, 그치? 상수 밖으로 빼내는 거 시그마에서도 했었으니까 얘도 상수를 빼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x가 a로 간다 그랬지 k는 내 알바가 아닌 거잖아, 그치? 내 알바 아닌 애들은 여기 곱하든 여기 곱하든 여기 곱하든 상관이 없어. 그 다음 두 번째, 극한값이 존재하는 애들끼리는 더하거나 빼도 상관없어. 묶어서 쓰든 뭐 이렇게 쓰든 상관이 없다. 그 다음 시그마는 더하기 빼기만 가능했지. 극한은 존나 고마운 친구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됨. 근데 언제만 안 되냐면 분모가 0일 땐 안 돼요. 알겠지? 곱하기는 되지. 얘랑 얘 곱했는데 얘가 0이야. 그럼 답이 0이잖아, 그렇지? 근데 얘랑 얘 곱했는데 얘가 0분의 10세다. 그러면은 안 돼. 그래서 그 0분의 10세에 대한 게 궁금하잖아?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가보면은 그 0분의 10세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함수의 극한값을 계산해서 0분의 0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 그리고 0 곱하기 무한대 이런 형태가 있어요. 근데 이거 와 이게 씨발 뭐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존나 쉬워. 알아볼 수가 있어. 0분의 0은 어떤 형태냐면요. 야 일단 0분의 라는 게 존재해야 안 해. 0분의 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근데 언제만 존재하냐면 극한일 때. 왜냐면 자, 쌤이 너네한테 요런 식을 줬어. 이 식 어때? 약분되지. 그지? 얘는 약분되고 나면 x-2라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어요. 맞죠? 근데 그러면 얘네들이 같아? 얘네들이 같아? 모르겠지. 그지? 얘네들이 지금 그 약분되면 똑같은 거 아니야? 그지? 자, 여기에서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 그 공통수학 2 할 때 배웠잖아. y는 x-1분의 1. 이 친구 옆에 항상 뭐 쓰라고 그랬는데 기억나? 기억 안 나죠? 대단한 새끼들이죠? 자, 여기는 항상 x가 1이 아니다 다 붙어요. 그죠? 왜?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분수함수를 그렸을 때 어떻게 돼? 여기 x가 1인 지점에서는 아예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지. 그지? 마찬가지예요. 자, 이 친구랑 이 친구 왼쪽 오른쪽 똑같지? 왼쪽은 뭐가 다르냐면 x가 1이 아니다. 즉 여기 1일 때의 값이 빵꾸로 나타나집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왼쪽 그래프고요. 오른쪽 그래프는 이게 일자로 연결되어 있는 게 오른쪽 그래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엄연히 다른 그래프잖아, 그치? 얘는 정의역이 하나 비는 애고 얘는 정의역이 있는 애. 근데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각각 극한값을 붙였어. x가 1로 갈 때 여기다 x가 1로 갈 때라는 극한값을 붙여봤어. 자, 그러면 극한값을 붙였을 때 여기 약분하고 x가 1로 가까이 갈 때의 값을 물어보는 거지. 어디로 가냐를 물어보는 거잖아. 그치? 어디로 가냐를 물어보는 거야. 자, 1로 갈 때, 그치? 1로 갈 때 어디로 가까이 가고 있어, 함수값이?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고 있지. 누가 뭐래?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안 되잖아, 그치? 빵꾸 났으니까 안 되잖아. 근데 어디로 가고 있냐 물어보는 거지. 어디로 가고 있냐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얘는 답이 있어. 마이너스 1로 가고 있음, 이렇게. 얘도 마이너스 1로 가고 있는 건 변하지 않죠. 즉, 극한값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빵꾸나 있더라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알겠지? 두 함수는 엄연히 다르지만 근데 얘는 왜 쌤이 얘기를 하냐면 뒤에 이 함수의 극한 파트 뒤에 함수의 연속 파트가 나올 거야. 함수의 연속 파트는 이 함수값도 되게 중요해.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야. 어쨌든 자, 그래서 얘가요 바로 0분의 0꼴이에요. x가 1로 갈 때. 그치? x가 1로 갈 때 0분의 0꼴이잖아. 0분의 0꼴은 약분을 해야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요. 분자 분모가 모두 다항식의 경우에는 인수분해해서 약분한다. 자, 여기 약분에만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약분. 자, 그리고 분자 분모가 무리식인 경우에는 유리화. 그래서 0분의 0꼴인 게 확인된다. 자, 그 확인을 어떻게 하냐? 졸라 쉬워. 봐봐. 자, 여기 뭐가 0분의 0꼴이야? 다 0분의 0꼴이야. 마이너스를 집어넣어봐. 0 아니야?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0 아니야? 그치? 확인하면 돼, 내가. 자, 여기다 2 집어넣으면 0이잖아. 여기 2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10 하니까 0이잖아. 그치? 0분의 0꼴인 거 확인해. 0분의 0꼴이면 뭐다? 약분. 알았지? 그러면 무조건 이 새끼 인수분해해서 x-2를 약분해줘야 돼. 이 새끼 인수분해해서 x 플러스 1 약분해줘야 돼. 그래야 답을 구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0분의 0꼴은 약분이다. 두 번째.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잖아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되게 간단해. 자, 요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쌤이 강의에 설명을 해놨지, 그치? 그 무한대가 어떤 느낌인지. X라는 녀석 무한대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 이렇게 일자로 올라가. 근데 X제곱은 이런 식으로 올라가. 둘이 차이가 엄청 심해. 그래서 내가 아마 강의에다가 막 이런 걸 적어놨을 거야. 잘 기억 안 나세요? 너무 오랜만이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뒤에 공이 한 2억 개 정도 더 있어. 근데 이 X는 그냥 여기쯤 어딘가에 있어. 얘는 제곱이니까 그만큼 더 같겠지, 그치? 그러니까 X는 여기쯤 어디 있는 졸라 거대한 수. 얘는 그 거대한 수를 씹어먹는 거대한 수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갑에 1억이 있으면 10,000원 써도 티가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갑에 10만 원 있으면 10,000원 쓰면 존나 티가 나잖아. 그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랑 이 친구는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라고 생각해. 똑같이 무한대로 가는데요? 아니야. 알겠지? 얘가 훨씬 거대한 무한대야. 그래서 자, 총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분자랑 분모의 차수가 같을 때는 둘이 똑같이 커지잖아, 그렇지? 근데 거기 앞에 만약에 둘이 똑같은 차수를 가졌는데 얘가 앞에 2가 붙었어? 그럼 얘는 2배 더 빨리 커지겠지. 그러니까 얘는 아까 자릿수가 다른 거였고 얘는 뭐야? 그냥 여기가 2인 거야. 그지? 그러면 나누면 딱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지. 확실히 2배입니까? 그럼 몰라, 씨발. 나도 몰라. 확실히 2배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리고 여기 뒤에 막 이런 꼬랑지들이 막 붙을 거 아니에요. 여기 막 1억 x 플러스 뭐 10조 이런 게 붙었어. 자, 얘랑 얘 중에 얘가 훨씬 크겠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알겠지? 무한대는 조, 억, 경 막 무슨 니네가 아는 모든 거대한 숫자들 갖다 붙여도 얘네가 더 커. 알겠어? 즉 여기 뒤에 뭐가 붙어있어? 이 찌끄레기들은 아예 신경을 안 써도 된다. 정말. 그래서 수투는 쌤이 강의에서 설명했지만 대충 하면 돼. 대충 얘가 더 크겠지? 대충 이 정도 되겠지? 대충 이 정도겠지? 대충 여기 가까워지겠지?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그 거시의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몰라요. 알겠지? 요 뒤에 꽁무니에 막 존나 거대한 숫자, 여기는 다 뭔가 마이너스라서 작을 것 같고 여기는 플러스 1억에 10조에 막 이런 거 붙어있다? 알게 뭐야. 얘네만 보면 돼. 제일 큰 애들만.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최고차항의 개수로만 비교를 합니다. 최고차항의 개수만. 분모 분자의 차수가 똑같을 때는 요 개수의 비, 방금 보여줬지? 여기 2. 그리고 분모가 더 크다, 분모가 더 빨리 커진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분모가 더 빨리 커진다는 얘기는 무한대분의 상수 형태예요. 무한대분의 상수. 그래서 쌤이 강의에서도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이고 0분의 상수는 무한대다. 요것만 외워놓으라고 했어. 요것만 있으면 0분의 0꼴 푸는 건 어렵지가 않아. 알겠지? 그래서 얘랑 비교도 안 돼. 얘가 훨씬 빨라. 그래서 얘는 무한대분의 상수기 때문에 0으로 가고요. 반대의 경우에는 상수분의 무한대이기 때문에 무한대로 간다.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그렇게. 됐지? 자, 그 다음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유리화. 동그라미 쳐주세요. 잘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무한대 곱하기 0 꼴에는 통분. 자, 쌤이 여기 동그라미 쳐놓은 애들이 있어, 그지? 여기 지금 보면은 약분, 유리화, 통분 이런 거. 얘네가 문제풀이의 키워드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미정계수 결정인데, 미정계수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봐서 알겠지만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야. 근데 미정계수의 결정하는 방법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극한의 성질들을 이용해서 풀어줄 거야. 이건 실제로 문제풀이 하면서 한번 보는 걸로 하자. 자, 그 다음에 함수 극한의 대소관계 별표 1개. 여기는 샌드위치 정리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샌드위치라는 건 뭐야? 내가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고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어. 근데 얘네는 어느 특정 지점인 y는 k에 다다르고 있어. 이렇게 꺾여가지고 k라는 곳에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어. 그럼 그 사이에 있는 함수는 다 자동으로 어디로 따라가겠어? 자동으로 k로 따라가지 않겠어? 그게 샌드위치 정리야. 여기 위에 있는 애랑 밑에 있는 애랑 어디 한 곳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럼 이 가운데 있는 애도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이것도 문제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넘어갑시다. 자, 34번. 자,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 중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자, 밑줄 쳐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에 뭐라고 쓰면 돼?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다르다. 좌극한 값이랑 우극한 값이 다르다. 어디에요? 왼쪽에서 오는 값이랑 오른쪽에서 오는 값이 가까워지는 곳이 달라. 여기 그 정의역을 찾아줘야 돼. 정의역을. 어디야? 눈에 보여 혹시? 아직 그래프가 있지 않지? 어디? 찍어봐. 찍어봐. 다 비어있는 게 딱 2랑 3이. 맞아.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지, 그치? 2랑 3이 비어있지, 그치? 근데 3은 이렇게 왼쪽에서 오는 값이랑 오른쪽에서 오는 값이 어때? 어때? 이렇게 오는 값이 어때? 만나는. 만나는 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디로 가까워지고 있는지 봐봐. 자, x가 3에서 왼쪽 극한값이 어디야? 2지, 2. 어디로 가까워지고 있는지는 계속 y좌표를 보는 거야. 너네가 함수가 존나 약한 거 나도 알아. 함수는 모든 학생들이 다 약해. 그러니까 내가 함수 값이 어디로 가고 있냐 물어보면 무조건 얘 y좌표를 봐야 돼. 알겠지? 어디로 가까워지고 있어? 그치? 그리고 오른쪽에선 어디로 가까워지고 있어? 얘도 똑같이. 그러면 얘는 극한값이 있는 거야. 빵꾸가 나 있지만. 아까 쌤이 설명해줬잖아, 그렇지? 빵꾸 나 있어도 극한값이 있다. 근데 얘는 자, 2가 여기지. 왼쪽에서 오는 값은 어디로 가고 있어? 그치? 오른쪽에서 오는 값은 어디로 가고 있어? 아니야. 이거 대답하는 거 아니야. 이거 대답하는 거 아니야. y값 대답하는 거잖아. y값. 어디야? 여기 y값 뭐야? 0이야, 0. 그치? 맨날 똑같아. 진짜 내가 여기 앉아서 15년을 강의를 했어. 맨날 똑같아 하는 얘기. 여기 어디로 가고 있어? 2요 씨발 2가 아니야. 알겠지? x가 2일 때, 그치? 정의역이 2일 때 y 값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야. y 값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0으로 가고 있는 거야. 알겠지? 이제 여기서 이렇게 2요 그럼 병신인 거야. 알겠지? 여기 옆에를 봐야 돼. y 값을 봐야 돼. 자, 그러니까 한쪽은 0으로 가고 한쪽은 마이너스 3으로 가고 있고, 그치? 얘는 대답 잘하면서 얘는 맨날 2라고 대답하더라. 너도 2라고 생각했잖아, 그치? 어쨌든 그래서 얘가 바로 극한값이 없는 애다. 좌극한, 우극한이 서로 다르니까. 그래서 여기 뭐 찾으면 돼? 몇 번? 2를 갖고 와야 몇 번? 4번은 여기 써있잖아. 그러니까 해석을 못하면 안 돼. 해석을 해. 자, 얘는 뭐라? 해석해봐. x가 0으로 0으로 아니야. 0의 오른쪽. 그치? 0의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어. 어디로 갔어? 0으로 0으로 가는 거지, 그치? 0으로 간 거야. 그래서 얘는 4의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니까 4의 오른쪽이니까 이쪽 그래프 이렇게 보니까 1로 가까워지고 있네, 그치? 이런 식으로 읽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넘어갑시다. 자, 필기는 하지 마세요. 필기는 하지 마시고 쌤이 딱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필기를 해줄게. 아까 그거 적었지?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같지 않다? 그런 것만 적어놓으면 되고 너네가 한 번 더 풀어봐. 알겠지? 강의는 저장해놓고 쌤이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면 거기 보시면 되고. 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풀어볼 시간 한 20초 줄게. 요거 딱딱딱 해석하면 풀 수 있어. 20초 줄게. 해봐. 됐어? 자, 같이 보자. 자, 지금 집중 안 해도 돼요. 어차피 풀 문제 많아. 자, 이거 뭐라고? 마이너스 1의 왼쪽, 그치? 좌극한.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여기 x라인에서 찾아. 마이너스 1을 찾아서 거기 왼쪽에서 가까워져 오는 값이 어디로 갔어? 어디? 지금 내가 여기 보라 했잖아. 여기 3이잖아. 왜 2라고 생각했어? 왼쪽에서 이렇게 오는 값이잖아. 왼쪽에서 여기까지만 딱 오는 거야. 여기 마이너스 1이 있는데 여기까지만. 그럼 여기서 이렇게 와서 여기 3에 가까워지는 거야. 이해돼? 정신 차려야 돼. 3에 가까워지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 얘도 0의
오른쪽에서 오는 거지? 자, 0의 오른쪽은 이렇게 이렇게. 그럼 그래프는 지금 이거 따라오는 거죠. 이거 따라. 이렇게 오니까 어디로 가는 거야? 0으로. 그 다음 자, 얘는 1의 극한값이지, 그치? 왼쪽 오른쪽이 똑같은 곳으로 오는 거야. 그러면 왼쪽에서 이렇게 오고 오른쪽에서 이렇게 오니까 어디로 가? 3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3 더하기 0 더하기 3 해서 6. 알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우극한 여기를 봐야 돼.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을 먼저 찾아. 이 마이너스 1이라는 요 기준점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오는 그래프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 오른쪽에서 오는 그래프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 이걸 봐야 돼. 얘도 0의 우극하니까 0을 기점, 0이 여기야. 일자로 그으세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그은 다음에 왼쪽에서 오는 값은 여기, 오른쪽에서 오는 값은 여기인 거예요. 이렇게. 알겠지?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되고요. 넘어갑시다. 자, 오른쪽 43번. 자, fx에 대해서 x가 5로 갈 때 fx-5가 3이다 라고 했는데 존나 복잡하지, 그치? 자, 천천히 한번 해석해 볼까? 정의역이 5로 가까이 갈 때 fx-5 라는 함수의 함수값이 3이래, 그치? 자, 그러면 x가 5로 갈 때라고 했으니까 요 x값이 5로 가까이 가는 거네. 그 5에서 5 빼면 뭐야? 0이지. 그러니까 5로 가까워질 때의 값에서 5를 뺐더니 0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0이야? 0이 아니고 0에 가까워지는 값인 거야. 극한값의 의미는 그거야, 알겠지? 여기다 5 집어넣어서 0임, f0이 3 이러면 틀려. 알겠어? f0은 3이 아니야. 근데 fx에 0으로 가까워지는 값이 3인 거야. 내 말 이해돼? 그래서 의미는 그렇고, 자, 실제 풀이를 알려줄게. 실제 풀이는 뭐야? 자, 쌤이 대수할 때도 알려줬어. 여기 안에 촉 같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예? 야, 내가 대수할 때 여기 그래, 치환. 내가 이거 얼마 많이 했어? 여기 원래 x자리 아니야? x자리인데 x가 아니고 다른 게 들어있다? 무조건 치환이야. 알겠지? x-5를 t로 치환하시면요, x가 5로 갈 때 t는 어디로 가? x가 5로 갈 때 t는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x가 5로, 야, 이거 어렵지 않아.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 쌤 존나 쉬운 것만 물어볼 거야. 알겠지? x가 5로 갈 때 t는 0으로 가. 그래서 자, 이 친구를 다시 쓰면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ft가 3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자, 쌤이 여기 있는 t 있잖아. a로 바꿔도 되나? 뭐 k로 바꿔도 되나? 아니 뭐 네모로 바꿔도 되나? 상관없잖아. 내 마음대로 정한 건데, 그렇지? 뭐 여기 하트로 바꿔도 되나? 상관없는 거 아니야? 이 의미가 뭐야? 그 곳에 그걸 넣어주세요 이거 아니야? 그냥 여기에 0 넣으셈 그거 의미를 전달하는 거잖아. 요 계산이 다 끝난 뒤에는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되냐면요, 얘를 다시 x로 바꿔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서 막 x랑 t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이 끝났잖아. 끝나서 얘를 정리를 끝냈잖아? 그럼 다시 x로 바꿔도 돼. 알겠어? 쌤, 저는 이걸 다시 x로 쓰는 게 존나 불편한데요 라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걸 씨발 t로 바꿔. 그럼 얘는 얌전히 있었으니까 상관없잖아, 그치? 얘는 얌전히 있었으니까 얘를 바꾸면 돼. 알겠어?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 중요한 건 의미 전달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f 네모가 0으로 갈 때의 f 네모 값이 3인 거야. 네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여기 왼쪽에 있는 요 식 볼까? 자, 이 식은 쌤이 뭐라 했어? 리미트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전부 다 분리가 된다 했지. 그래서 이 리미트가 여기에 모든 값에 다 분리가 돼요. 리미트 1, 리미트 4 fx, 리미트 2, 리미트 fx 이런 식으로. 됐어? 그래서 요거 너무 내가 대충 썼나? 자, 필기 안 해도 된다 했어. 필기 하면 안 돼. 너네 나중에 직접 풀어봐야 돼. 자, 여기 있는 4는 쌤이 밖으로 꺼내도 된다 했다, 맞지? 4는 밖으로 꺼내도 된다 했으니까 여기 밖으로 꺼내서 이렇게 써줄 거고, 그리고 요 값이 바로 내가 찾아온 값이야. 요 값이 뭐야? 요 값이 3인 거야. 그지? 그래서 2 빼기 3 1 더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답을 내면 되는데요. 자, 실제로 더 빨리 풀면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여기 있잖아. 여기 뭐야? 얘랑 얘가 3인 거야. 그지? fx가 3인 거야. 그래서 1 더하기 4 곱하기 3
2 빼기 3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어? 그래서 이제 점점 여러분들도 추격해서 쓸 수 있을 거고. 자, 중요한 건 뭐다? 요거 내가 뭐 얘기했어? x 그치? 여기 x인데 x 아니고 이상한 거 들어있다? 치환하는데 치환하면 범위 생겨. 치환하면 범위 생겨. 나 지금 얘기 존나 많이 했는데 진짜 어떻게 기억을 못 할 수가 있지? 치환하면 범위 생겨. 알겠지? 치환만 해놓고 병신같이 쌤 치환하라고 했는데 왜 안 되죠? 이러면 안 돼. 치환을 했으면 x가 5로 간다고 했으니까 t도 어디로 가는지 얘기를 해줘야 돼. 알겠지? 넘어갑시다. 자, 두 함수 fx, gx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럴 때 개복잡한 함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 자, 우리는 함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된 애들만 쓸 수 있어. 정확하게 정의된 애들만. 자, 우리 어차피 8시까지 1시간밖에 안 한, 20분밖에 안 남았어. 좀만 집중해야겠지? 자, 우리는 정확하게 정의된 친구들만 쓸 수 있어. 여기 fx 정의됐어 안 됐어? 정의됐지? 뭐래? 무한대로 간대. 그치? gx 정의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이 fx-gx가 정의된 거야. 그치? gx에 대한 정보가 없어. 그치? 그럼 gx 쓰면 되는데?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gx를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풀 거냐면 이 새끼 있잖아. 주어진 새끼. 이 주어진 새끼 e fx-gx를 갖다가 hx라고 둘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주어진 게 뭐냐면 hx가 3인 거야. 요게 딱 하나 주어진 거야. 그러면 쌤 여기 gx는 잔뜩 있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면 여기 이 치환한 요 녀석을 갖다가 gx는 e fx-hx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이해되십니까? 요거 gx 넘기고 hx 넘기면 이렇게 돼. 맞아? 그래서 gx를 안 쓸 거란 얘기야. 뭐라 했어? 이 문제를 풀 때 gx에 대한 정보가 없다? 그럼 쓰면 안 돼. 알겠지? 니네 쪼대로 그냥 이거 넘겨가지고 쌤 얘가 무한대 2 무한대니까 얘 넘기면은 2 무한대 마이너스 3 아니에요? 이지랄 씨발 죽일 거야 진짜. 한두 놈이 아니야. gx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쓰면 안 돼. 알겠지? 근데 아니 우리가 앞에서 배웠잖아. 극한의 성질에 대해서 배웠잖아. 극한의 성질 뭐야? 여기다가 막 분배해도 된다며. 그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뭐라 그랬냐면 맨 처음 뭐라 그랬냐면 뭐라 그랬어 근데? 기억나 혹시? 내가 언제만 쓸 수 있다 그랬는데? 맞아. 내가 뭐라 했어? 여기다가 극한값이 존재할 때만 쓴다 그랬잖아. gx에 대한 정보가 있다 없다? 없다. 심지어 fx는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는 건 수렴하는 거야. 발산하는 거야. 수렴? 에? 무한대로 가는 건 수렴하는 거야. 발산하는 거야. 발산하는 거잖아.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건 수렴한다는 얘기야. 수렴하는 애들한테만 적용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어줍잖게 배워가지고 거기다 적용시키면 당연히 틀리게 돼 있는 거야. 수렴할 때만, 정보가 주어져 있을 때만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보가 주어져 있는 이 친구를 hx라고 두고 fx는 주어져 있으니까 살려놓고. 자, 그러면 여기에 대입을 해봅시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자, fx 써놓고 3 gx 대신에 뭐 써? efx-h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지? 그리고 3fx 빼기 gx 대신에 efx-h 이렇게 쓰고 정리를 해주면요. 마이너스 5fx 플러스 3hx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fx 플러스 hx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잘 봐. 요 친구를 이제 우리가 다 fx랑 hx에 대한 정보를 알잖아, 그렇지? 자, 그럼 한번 분석을 해볼까? hx는 몇이라고? 이거 리미트 적용해주면 hx 몇이라고? 3. 썼잖아. 그지? 얘는 3. 얘는 뭐야, 얘네? fx는 뭐래? 무한대로 하지 않았어? 그러면 이거 결국에는 써보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5 무한대 더하기 9 무한대 더하기 3 아니야? 그럼 무슨 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은 최고차항의 개수 b로 비교한다 그랬지. 이 뒤에는 쓸모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까 뒤에 꼬랑지 달린 거 개무시해도 된다 했지? 답이 뭐라고? 마이너스 5. 알겠지? 저게 애초부터 여기서 fx만 생각하고 풀었어도 된다. 근데 이 문제가 시험에 항상 나오는데 정답률이 존나 낮아요. 이렇게 안 배워서 그래. 이렇게 안 배워서 그래. 실제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칠 거냐면 이 형태를 만들으라고 할 겁니다. 여기다가. 그리고 뭐 이제 약간 진보적인 선생님들은 이렇게 가르쳐주는 선생님들도 있을 건데 옛날 방식은 이 형태를 그대로 여기다 만들어내야 돼. 여기다 2 곱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안 해도 돼. 알겠지? 정보가 없는 애는 안 쓰면 되는 거고. 넘어갑시다. 자 52번. 야 이거 구하래. 이거 구하래라는 문제가 나오면 무슨 꼴인지부터 먼저 보면 돼. 자 뭐 봐봐. 무슨 꼴이야? 0분의 0 꼴이지, 그치? 자,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니까 4이 8,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하니까 0이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니까 0이네. 그치? 0분의 0 꼴은 뭐? 인수분해해서 약분. 인수분해해서 약분. 그치? 자, 밑에는 2, 1, 2, 1 마이너스 붙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자, 위에는 오랜만에 곱셈 공식 존나 까먹었죠? 까먹었을 때마다 기억을 살리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x 플러스 2, 즉 분모가 0이 되는 요소를 날려주면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돼요. 계산은 존나 귀찮으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얘 무슨 꼴이야? 아니 무슨 꼴이야? 0분의 0 꼴이지, 그치? 0분의 0 꼴. 0분의 0 꼴 유리화해서 결국에는 약분이야, 약분. 약분을 해야 돼. 자, 유리화하게 되면요. 여기에 루트 x제곱 플러스 5 플러스 3 이렇게 붙겠지, 그지? 그리고 위에는 얘 제곱한 거 빼기 얘 제곱한 거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거고, 요거는 인수분해하니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서 날아가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밑에는 3 더하기 3에서 6, 위에는 4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지? 결국 중요한 건 뭐야? 0분의 0 꼴은 애초부터 존재할 수 없는 애니까 분모가 0이 되는 요소를 조져주는 게 우리 목적이다. 알겠지? 넘어갑시다. 자, 요건 무슨 꼴인가? 응? 자신있게 얘기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 아니야? 그지? 아니야? 잘 모르겠어? 마이너스 때문에? 얘랑 얘 중에 누가 더 커? 지금 x가 무한대로 가잖아, 그치? 네. x 제곱이랑 x 중에 누가 더 커? 넣으면은 야 루트 x 제곱이랑 루트 x랑 누가 더 커? 루트 x 제곱이 무조건 더 커. 내가 얘기했잖아. 얘랑 얘는 비교가 안 된다니까. 자, 그러면 밑에 분모를 지배하고 있는 차수는 누구야? 루트 x 제곱이 분모를 지배하고 있어. 분자는 누가 지배하나? 루트 x 제곱 큰 거만 보면 돼. 알겠지? 차수죠. 여기 쌤이 진짜 감히 얘기하는데 이런 새끼를 다 지워도 돼. 쌤 얘 여기까지. 얘는 왜 안 지웠어? 얘가 뭐야? 얘가 루트 x 제곱이야. 안 보여? 이게 루트 x 제곱이야. 루트 x 제곱이랑 루트 까고 나오면 x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를 찾았을 때는요, 뭘 봐야 되냐면 몇 차? 이걸 봐야 돼. 몇 차? 몇 차식인지를 봐야 됩니다. 얘 1차죠. 이거 1차. 그지? 루트 안에 2차가 있으니까 1차. 그리고 이거 1차. 그리고 이거 1차. 그리고 이거는 2분의 1차야. 그치? 그러니까 이 새끼는 아예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쌤, 루트 잔뜩 나왔는데 유리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리화를 해야 되는 건 약분할 요소가 있을 때 하는 거야. 뭔가 잘 안 풀리고 어렵고 막 뭐 모르겠고 그럴 때 유리화하면 돼. 자, 이건 여기 명확하게 1차가 나와 있잖아. 그치? 자, 그러면 여기 개수 1, 여기 개수 1, 여기 개수 1. 그래서 얘는 1분의 1 더하기 1 해서 답이 2예요. 존나 모르겠지? 자, 이게 진짜 이렇게 푸는 거예요, 진짜로. 자, 그냥 실제 풀이를 알려줄게. 실제 교과서 풀이는 어떻게 하냐면요. 자, 쌤이 뭐라 했어? 몇 차식인지 체크하라 했지? 몇 차식이야, 이거? 위아래 몇 차식? 1차식인 거 확인했지? 이제 보일 거야. 문제가 우리가 많이 풀다 보면 보일 거야. 1차식이. 그래서 위아래를 1차식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x로. 오케이? 그러면 그 x가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 x 제곱이 되지? 그래서 자, 이 식이 어떻게 변하는지 봐봐. 얘는 1 더하기 x분의 3 이렇게 되고, 여기는 1 이렇게 돼요. 그리고 여기는 1 빼기 x 제곱분의 1 이렇게 되고, 여기는 x 제곱분의 3 더하기 x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볼 때 x분의 1은 무한대분의 1이라고 그랬지. 얘는 무한대분의 상수는 0. 너 지금 강의 안 들었지?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이야. 그지? 자, 지금부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 놈들 전부 다 0으로 가는 거 확인돼? 다 0으로 가. 얘네가 다 0으로 나와요. 그리고 남는 게 뭐야? 1분의 1 더하기 1 해서 2가 되는 거야. 알겠지? 이게 교과서 풀이. 그럼 우리는 뭐 먹으면 돼? 최고차항의 개수에 개수만 보면 되는 거야. 개수만 딱 보면 쉽게 풀 수가 있어. 알겠지? 자, 오른쪽으로 넘어갑시다. 자, 얘는 무슨 꼴이야? 우리가 꼴을 총 4개 배웠어. 0분의 0,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 0 곱하기 무한대, 이렇게 총 4개를 배웠는데 무슨 꼴이야? 무한대 빼기 무한대야. 왠 줄 알아? 아니, 잘 봐봐. 오! 저기 맨 앞에 마이너스 무한대인 거 보여? 잘 봐야 돼. 자, 쌤이 마이너스 무한대 구할 수 있다 했다? 없다 했다? 기억 안 나죠? 네, 마이너스 무한대는 실질적으로 구하기 어렵다고 했어. 그지? 왜냐면 우리가 평소에 다루는 애는 무한대만 많이 다루거든. 마이너스 무한대는 다루기 힘들기 때문에 다루기 힘들어서 어떻게 할 거냐면 x를 마이너스 t로 치환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양쪽에 이렇게 플러스 달아주면 t는 어디로 가는 거야? t는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거지? 이해돼? 요거야. 그래서 자, 리미트 t가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 루트, 잘 보세요. 여기 x 자리에다 전부 다 마이너스 t를 집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돼? 자, 이 친구 조심해야 돼. 이 친구 쌤이 진짜 맨날 강조하는데 맨날 틀려. x를 빼내고 나서 대입할 때는요, 항상 저렇게 괄호를 쳐갖고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 부호 실수를 안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t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3 마이너스 t예요. 자, 얘 몇 차? 앞에 몇 차? 1차. 그치? 얘 몇 차? 1차랑 1차는 누가 더 큰지 알아 몰라? 몰라. 사실 몰라. 모른다고 해야 돼. 알겠지? 모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무한대랑 무한대 빼기 할 때 우리가 이 차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유리화를 해줄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는 마이너스 2t 플러스 3만 남고요. 유리화 머리 할 수 있지? 자, 그럼 밑에는 이렇게 돼요. 자, 이러면 이제 보여. 자, 얘는 빼기가 없지. 개수는 음수지만 서로 무한대랑 빼는 애가 없잖아. 여기 몇 차? 1차. 여기 몇 차? 그럼 분모 몇 차? 분모? 어떻게 2차야? 씨발 1차랑 1차랑 더 했는데 그냥 1차지. 1차 더하기 1차는 1차야 형님들. 곱하기도 아닌데. 자, 분자 몇 차? 1차. 그럼 무한대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 차수가 똑같네? 그럼 개수 위만 딱 보면 되겠다. 그치? 1 더하기 1 분의 마이너스 2가 답이야. 근데 실제 풀이는 어떻게 한다? 위아래를 1차로 나눈다. 그치? 그럼 여기 t분의 1로 나누니까 여기 마이너스 2 남고 t분의 3 되니까 0 날아갈 거고. 그치? t분의 1 들어가서 얘는 1 되고 얘는 t분의 2, t분의 3 이렇게 되니까 다 뒤질 거고. 여기 1 남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67번.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미정계수, 저렇게 정해지지 않은 친구들을 계산을 해볼 거야. 자, 근데 쟤 무슨 꼴이야? 라고 물어보면 알아 몰라? 알아 몰라? 모르지. 어떻게 알아? 아니, 분모는 0인 거 알아. A랑 B로. 그러니까 A랑 B를 모르는데 분자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알아? 근데 만약에 제 위 분모가 0이지. 근데 분자가 0이 아니라고 해보자. 그러면 밑에 0분의 상수네. 그치? 0이 아니니까 0분의 상수는 뭐라 했어 쌤이? 무한대라 그랬지. 답이 무한대로 나와야 되는데 7이 나왔다는 얘기는 얘가 상수가 아니란 얘기예요. 0이란 얘기야. 알았지? 0분의 0꼴이어야지만 얘가 뭔가 계산이 될 거 아니야. 어떤 느낌으로 해석하는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 첫 번째는 얘가 만약 0분의 상수라면 무한대가 나왔어야 된다. 근데 무한대가 아니니까 분자도 0이군. 분자에다 1을 대입했을 때 0이 나와야 되니까 뭐 이런 식을 하나 얻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됐어? 자, 두 번째. 자, 1을 대입해서 0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저 위에 분자식의 근이 1이란 얘기야. 이해돼? 이 말도?
분자도 분자의 근이 1이란 얘기야. 그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B 대신에 쌤이 저걸 집어넣는 거지. 그러면 이 친구 1로 조립제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로 조립제법을 해보시면요. 3차, 2차, 1차 상수, 그치? 얘를 갖다가 1로 조립제법을 해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위에 x-1 a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얘네가 약분이 되면 그때 1을 대입해서 나온 이 친구가 바로 7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괜찮아? 그러면은 자, 여기가 3a가 6이 되니까 a 값은 2가 되고 그걸 갖다 여기 집어넣으니까 b 값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0분의 0골이라는 힌트를 얻었으면 어차피 머릿속으로 뭐 해야 돼? 0분의 0골은 무조건 약분이 돼야 되잖아. 그럼 위에 무조건 인수분해 해야 돼. 이항 물고. 여기지. 근데 내가 1 대입해서 0 나오는 건 체크했으니까 그러면 1로 조립제법 하면 무조건 된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자, 요 세트를 잘 외워놓으셔야 돼요. 그 생각하는 과정을 잘 외워놔야 되겠지? 자,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74번 보시면요. 자, 이제 4분 남았어. 한두 문제 하고 끝날 것 같아. 자, 74번 봅시다. 자, 다항함수 fx가 요거랑 요거를 만족시킨대. 두 개 다 봐봐. x가 무한대로 간대. 그지? 그럼 분모는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지. 자, 무한대분의 상수면 뭐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지. 근데 무한대분의 뭔지 모르지만 2가 나왔대. 2가 나왔다는 얘기는 우리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중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무한대랑 0이랑 상수 이렇게 세 개인데 상수가 나오려면 차수가 똑같아야 돼. 그치? 그리고 차수의 개수가 몇이어야 돼? 2분의 2 하면 2가 나오나? 4가 나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요걸 보고 아 fx가 4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내 말 이해돼? 최고차항의 개수 b가 2가 나와야 되니까 밑에 2면 위에 4여야지. 그치? 그래서 요거 보고 요거 찾는 거야. 두 번째 이거 뭐야? 0분의 상수가 나오면 무한대가 나와야 되는데 아니네 0분의 0꼴이겠네. 그러면 f-1도 0이겠네. 그럼 저기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0이 나온다는 얘기겠네. 그치? 그래서 f-1은 이거잖아. 그럼 b는 a-4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여기다 갖다 집어넣고 최종적으로 저 뒤에 있는 식을 한 번 더 씁니다. 이렇게 됐어?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 이거?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 하라고. 그지? 그러면 이렇게 나오니까 얘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약분하고 1 갖다 집어넣으니까 A 이렇게 나오고 이 친구가 마이너스 3인 거죠.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B 값은 마이너스 7이 되는 거고 그럼 그거 두 개를 다 갖다 집어넣으면 fx가 완성이 되겠지? 그래서 f-1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미정계수의 최종판이에요. 최종판. 완전 앞에는 fx를 줬잖아. 그래도 fx를 주고 나서 a, b를 찾으라고 한 거고 이건 fx도 안 줬어. 최고차항, 1차항, 상수항까지 다 찾아야 돼. 알겠지? 이게 최종판이고 아, 3개 남았는데 요거는 샌디시 정리까지만 할 테니까 요 뒤에 두 개는 여러분이 풀어봐. 알겠지? 요건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해줄게. 자, 샌디시 정리는 진짜 간단해요. 뭐냐면요. 아까 얘기했잖아. 위아래 가는 함수가 특정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가운데도 같은 방향으로 갈 거라고. 그지?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얘 물어봤잖아. fx를 x제곱으로 나눈 놈에 대해서 물어봤지.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본 놈을 여기 주어진 녀석에 똑같이 구현해 주시면 돼요. fx를 x제곱으로 나눠주시면 돼. 양변을 다 x제곱으로 나누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문제에서 물어본 놈을 그대로 구현해 주라는 얘기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뭐 했어? 무한대로 갈 때라고 했지, 그치? 그러면 여기다가 무한대로 갈 때 씌워. 얘 어디로 가? 오, 정신 차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어디로 가? 어?
진정해. 할 수 있어. 무한대분 무한대꼴. 차수가 똑같네. 차수가 똑같. 이런 돌대가리 같은 새끼들 방금 했잖아. 무한대분에 무한대꼴 어떻게 한다 했어? 멍 때렸어? 상수. 개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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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 안 나? 아니 지금 방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냥 씨발 에? 네. 아니 이거 얘랑 얘랑 증가하는 비율이 똑같으니까 1분의 1 해서 1로 간다고 했잖아. 풀어보면 알아. 네, 조금씩 풀어봐. 자, 그 다음 오른쪽은 어디로 가? 얘는? 얘도 1로 가지. x제곱분 x제곱이니까 얘도 1로 가지, 그치? 그럼 가운데는 어디로 가겠어? 가운데도 1로 가는 거야. 왜? 왼쪽 오른쪽 값이 1로 가까이 가니까 가운데 있는 애도 어쩔 수 없이 따라서 1로 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답이 1이야. 이해돼? 이게 샌드위치 정령. 그러니까 샌드위치 정령 뭐야?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대로 여기다 만들어주면 돼. 알겠지? 자, 여기까지. 숙제는 저기 뭐야, 우리가 금요일에 또 보잖아요, 그렇죠? 네, 금요일에 보니까 우리 강의 교재에 그 뒤에 보면은 그거 있잖아, 저기 연산, 그렇지? 연산에 함수의 극한값의 계산이라는 게 있어. 그게 한 120문제인가 있을 거야. 그걸 다 풀어오면 돼. 거기까지. 알겠지? RPM에 있는 건 대표 문제만 풀어. 대표 문제 요거랑 요거까지 마저 풀어보고, 알겠지? 요거랑 요거까지 마저, 요거까지만 대표 문제만 쭉 풀고 얘는 그냥 덮어놔도 돼. 그 다음 시간 숙제를 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했던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도 잘 모르잖아. 그래서 그 극한값의 계산을 계속 풀어보셔야 돼요. 엄청나게 중요하다, 알겠지? 그래서 그게 숙제야. 그래서 금요일에 그거 하고, 그 다음 네, 연속인데요. 연속도 강의를 좀 들어오세요. 네? 네, 연속도. 쌤이 개념 설명 다시 조금 더 해줄 건데, 그래도 강의를 좀 들어와. 알겠지? 연속.